26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지났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주죠. 그래서 오늘 또 출발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12.63포인트 올라서 0.5% 가까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상승이 한 500개 넘어가니까 좀 많은 기업들이 올라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857포인트 플러스 2.4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 상승을 했고 752개 종목이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좀 기업들이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데 보니까 HMM이 좀 많이 빠지는 거 한 4% 정도 빠지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좋은 출발 보였는데 반면 코스닥은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니까 약간 좀 마이너스 나는 기업들도 좀 간간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제일 이슈가 아마 게임주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그렇죠. 그냥 문매를 맞아가지고 중국 이슈 때문에 오후에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네. 오늘 좀 게임 업종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전체 좀 출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면요, 약세 종목보다는 강세 종목이 많습니다. 다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보다는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의약품 업종 내에서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뭐 일부 보령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대부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소폭의 약세,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부분 소폭의 약세이거나 소폭의 강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화학업종에서는 금양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솔루션과 더불어서 금호석유 정도의 하락세,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는 신규 상장했던 DS단석이 오늘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16%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최근 뭐 신규 상장주의 강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카카오는 강세, 네이버도 강세이지만 일단 뭐 하이브가 약세고요. 현대오토에보도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강세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레고캠바이오죠. 지금 얀센 쪽에 추가적인 애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반 전기전자 쪽에서는 또 신성델타테크 같은 개별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움직임도 지금 보시면 이 면적이 시가총액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강세를 보이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고, ID 부품 쪽에서는 신흥 SEC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포스코 DX가 또 강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아프리카TV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오늘 4%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의 업종 흐름을 보시면 이 푸른색 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레고캠바이오나 개별재료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보면 일단 다행히 좀 게임주는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충격이 좀 벗어났고 역시 바이오네요. 지금 연말 증시를 확실히 이끄는 이제 가장 주도 업종 중에 하나는 바이오 같은데 이제 아까 레고캠바이오가 얀센 쪽에 이제 ADC라 그러죠. 향체 약물 접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 방식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얀센 바이오테크가 이제 전 세계 독점 판권을 향후에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정도 되는 건데 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이제 그 기술 수출 이슈가 한참 좀 이렇게 그 소멸됐다가 최근 들어와서 또 올해 좀 많이 나오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레고캠 바이오의 그런 이제 주가 급등도 그런 걸 좀 반기는 것 같고 또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펩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아까 셀트리온도 그 공시가 하나 떴는데 한번 좀 말씀드리면 상호 교차 처방이라고 하는데 셀트리온의 그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의사 말고 이제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 같다면은 좀 처방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아마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삼상이 있었는데 일단 셀트리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좀 공시가 떴고 아마 이제 미국에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시가 나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셀트리온, 레고캠 바이오의 좋은 이슈들로 오늘 바이오가 일단 어느 업종보다 좀 좋은 편인데 다만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빠진 업종이 유독 좀 2차전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뭐 업황이 지금 사실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좀 이제 연말 며칠 앞두고 좀 바이오가 강한 반면에 2차 전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수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는 쪽도 한번 좀 특징적인 섹터들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르는 쪽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초전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쪽에서도 DS 단속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쪽은 지금 회원주들의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IT 종목 쪽에서도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고요. 뭐 벳셀이라든지 단기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조금 약간 매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지 쪽에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금양, 엔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에코프로도 지금 뭐 2%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재 쪽에서 좀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원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엔터라든지 하이브, YG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뭐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주말에 보다 보니까 그 제니 네, 블랙핑크 제니가 개인 레이블이면 네. 이제 개인 소속사 만든 건데 그렇죠. 그게 조금 부담인가요? 근데 그룹 활동은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럼 개인 활동에 대한 수익금은 지금 YG가 못 갖고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려 때문인지. 근데 이건 뭐 예정된 거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룹 계약만 하면서 아마 한 1년에 반년 정도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1년에. 반년 정도는 뭐 개인 활동을 하면서 아마 뭐 리사라든지 제니처럼 해외 쪽에 팬이 많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아마 따로 수익 정산을 할 가능성 뭐 이게 YG와 어떤 또 관계를 가지는지 그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그 활동을 크게 줄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활동하게 되면 예전에 어떤 한속사 안에 있었으니까 조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개인 그 1인 기획사가 있으면 1인을 먼저 우선시해서 만약에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 이 단체 활동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자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 또 오늘 일부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뭐 카페24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STO 관련주로 움직였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군들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은 시장이 탄력도 둔화되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1포인트까지 상승폭이 줄었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올해 뭐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죠. NH투자증권에서 조사한 자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2차전지, 그러니까 전체 탑 10 중에 순매수 한 거 중에 이제 9개가 2차전지. 마지막 한 개가 LG생활건강. 맞습니다. 사실 LG생활건강도 좀 흐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2차전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셨는데 오늘 좀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첫 출발은 2차전지가 조금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고 오늘 또 한미반도체도 좀 같이 빠지는 거 보니까 네. 반도체도 요즘에 좋은 얘기 나오지만 결국엔 그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HBM도 그렇고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약간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뉴스들은 좋지만 이제 호재에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둔감이 졌다고 좀 해야 될까요? 예. 밸류에이션 부담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뭐 2차전지의 그 7월 이후에 급등이 나타난 하락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죠. 뭐 수출 지표가 감소한 것도 있고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HBM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죠.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원하는 실적 정도가 나와줘도 뭐 40배 이상 정도의 밸류니까 그러면 정말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워낙 또 강세를 보였던 게 뭐 온디바이스 AI 같은 종목군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재료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24가 출시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도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 게임주 중에서는 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판호를 일부 열었잖아요. 네,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독특한 게 중국의 원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종목인데 또 중국의 관련 충격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고 또 판호가 일부 열렸다라는 소식에 반등은 하고 있는데 뭐 결국 NC소프트도 뭐 테일이라고 하는 그 주력 게임이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 좀 매수를 보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LG화학, 두산로보틱스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 반면 HM이나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에는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대금 기준이 일단 업종상으로도 조금 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매매 금액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업종별 매매 동향으로 살펴보면 오늘은 종목 장세가 완연하게 전개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맥락을 잡고 있는 게 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라서 이게 지금 11월부터 꽤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배당락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소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오전장 흐름은 일단 조금 짧게나마 뭐 정리를 좀 해드렸고 일단 이제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남다 보니까 네. 증시 변동성은 뭐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 물가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증시가 위로 뻗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뭐 CNN에서 조사하는 그 극단적 공포냐 뭐 극단적 뭐 탐욕이냐 이런 거 조사를 하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극단적 탐욕 상황이다. 네,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올랐다는 얘기니까 뭐 숨고르기 하는 것 자체는 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증시 한번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이제 26일이라 28일이 일단 이제 폐장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오늘까지 내가 그 주식을 이제 갖고 있어야 연말에 이제 그 이제 결산 배당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마다 좀 일부 바뀌었던 게 어떤 기업은 이 오늘 내가 종가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연말에 이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이제 이사회 결의를 한 후에 그때 좀 결정하겠다 날짜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배당하고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게 현재 그 73개 코스피에서는 73개 기업이 일단 연말 그 이 오늘까지 보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사회를 열어서 따로 날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언제 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모르고 코스닥은 1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그 화면 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제가 오늘 요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 봐 한번 오늘 좀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결산배당 이제 기준일 확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그 오늘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나는 오늘 갖고 있었는데 왜 나중에 가서 나 배당 안 줘. 네. 이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게 기아거든요. 전자공시 들어가서 이게 기아를 검색하시면 저기 세 번째 보면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항상 기타 경영사항으로 이렇게 자율공시를 하게 되는데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있는 기업은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없는 기업은 오늘까지 내가 보유하면 배당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정 더 궁금하신 회사에 전화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 그 이제 설명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제가 해놨는데 요게 이제 기아에서 한 건데 변경 전에는 12월 31일 이제 결산 기말 하니까 오늘까지 보유를 해야 원래 배당을 주는 건데 변경 후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하순경에 기아는 공시를 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배당 기준일을. 그러니까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뭐 3월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 주의사항도 나와 있죠. 12월 31일에. 그러니까 저건 이제 결산 기말이고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당사 주식을 이제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공시를 통해서 정해준 날짜에 보유하지 않으면 오늘 보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당은 없다. 네, 배당 드릴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배당 여부나 배당금은 아마 3월에 하겠죠.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법이 이제 이번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3월까지도 배당을 언제 받는지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1월에는 공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일을. 그럼 날짜는 공시를 하는데 그 배당금하고 그러니까 얼마의 배당금을 줄지는 그거는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 12월물에서 3월물 넘어갈 때 그 핵심 포인트가 이론 배당락을 계산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기아 같은 배당 금액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이 결정을 늦게 해주면 그 이론 배당락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가 오늘 유한타에서 그래서 자료 하나 봤는데 배당락이 평소에는 작년도 배당락이 좀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기존처럼 이제 연말에 그냥 뭐 오늘 주주 명부 확정해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3 나온대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요 몇몇 기업들이 넘어가니까 내년으로 그걸 제외하면 마이너스 0.79%.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제 배당락 충격이 적고 그 보통 아시겠지만 배당락 당일에 이론 배당락보다 더 올라서 출발해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내일 만약에 어쨌든 지수가 마이너스 0.7에서 8% 정도 빠져서 출발하면 그냥 보합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건 좀 헷갈리지 마시고, 다만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기업들이 저렇게 배당을 언제 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갖고 있는 기업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공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꼭 하셔서 나중에 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증시 일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오늘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 좀 될 것 같고, 내일이 배당락이고, 그 다음에 28일은 폐장일이고요. 그 다음에 29일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고 미국 증시는 열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중국은 항상 이게 휴일날 이렇게 지표 발표하는데 12월 30일 또 중요한 지표가 그 국가통계국 제조 PMI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지표가 어떤 또 결과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렇게 굵직한 뭐 지표 발표는 없으니까 이런 일정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한번 좀 연말에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고, 확실히 코스닥이 2차 전지가 비중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의외로 좀 코스닥은 급락하고 있네요.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도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들과 뭐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 지도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푸른색이 짙은 업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개별 종목으로의 집중도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 파란색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도체 쪽에서도 뭐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꽤 보이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뭐 7%가량 빠지고 있고,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래서 이 안에서 뭐 강세를 보이는 몇몇 종목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주 반도체의 강세 정도를 제외한다면 기존의 뭐 온디바이스 AI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도 일단 탄력이 더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꽤 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미리 올라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해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림이 뭐 이틀간 또 조정을 받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조금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지금 에코프로 비엔도 2.8%가량이니까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전지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조금 밀리고, 그다음에 1월 2일날 상당
상장 거래소로 상장 이전을 하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강세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하락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코스닥에 굉장히 좀 굵직한 기업들이 좀 바이오를 좀 제외한다면 좀 대부분 이게 2차전지도 안 좋은데 반도체까지도 지금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엔 AI랑 2차전지가 올해 이제 증시를 우리가 돌아켜 봤을 때 그 두 개 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주도 업종들이 오늘 이제 모두 다 좀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코스닥에 좀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좀 그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일단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깐 제가 금요일 날 장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어쨌든 이제 중국의 이 규제인데 정말 참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을 참 이게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냥 그 사실 게임만 해도 21년도에 규제 되게 심하게 했잖아요. 뭐 청소년도 하지 마라. 뭐 하루에 뭐 일주일인가요? 뭐 3시간만 해라. 뭐 판호도 안 내주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좀 풀어줬잖아요. 좀. 맞습니다. 약간 풀어줘서 이제는 좀 좀 바뀌었구나 했는데 다시 규제를 뭐 일일 충전 한도라든가 뭐 이렇게 보상하는 것들을 좀 줄여라. 그래서 과도하게 뭐 이렇게 게임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얼마만큼의 실적에 영향을 줄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한 거죠. 그렇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근데 또 이게 병주고약 주는 것도 아닌데 또 우리나라 NC소프트나 이제 위메이드는 판호를 또 열어줬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시장하고 한번 했다가 안 되니까 마치 좀 허겁지겁 뭔가 규제를 또 완화해 주는 듯한 이런 걸 좀 펼쳤는데 사실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1월 달에 이제 의견 수렴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게임주를 봤을 때는 좀 1월 그게 최종 의견 결정까지는 좀 한 달 남아 있는데 좀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뭐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종목군들이 흔들리면 나머지 뭐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군들도 최근 뭐 게임주가 모멘텀이 없잖아요. 뭐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그 NC소프트처럼 뭐 아이템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현금 끌어당기기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냈던 그런 모델들은 이미 뭐 망가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신규 유입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P2E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뭐 세 가지 측면에서 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신규 게임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뭐 P2E와 관련된 특별한 뉴스도 일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른 걸 제외하면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주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누가 좀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 적게 내고 그다음에 현금 풍부해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이 막 그 급등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연관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둔화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제이시안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 일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약간의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1월 달에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멘텀에 좀 기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험 관리와 수익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소형주의 랠리잖아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 중에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그러한 재료가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제약바이오도 꽤 선반영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예전에 1월장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확신하시지 말고 의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1월에 증시가 우리가 이제
이 1월 효과가 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12월이 좀 보통 안 좋아요. 맞습니다. 증시가 항상 또 빠지고 특히 이제 세금 이슈 때문에 개인들이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1월에 채워넣는 과정에서 좀 주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지금 벌써 11월, 12월 산타랠리가 굉장히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도 약간의 가격 부담이 있고 그래서 뭐 지수 전체가 어쨌든 올라간 이유는 명확하죠. 금리 꺾이고 매크로 지표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간 건 맞는데 다만 주가가 올랐다는 건 당연히 또 부담이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른 기업을 뭐 이렇게 흥분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또 볼 기업들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오늘 어쨌든 좀 코스닥 기업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이제 오전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히 좀 해봤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이제 9시 한 28분 정도 됐는데 이제 증시 한 번만 더 점검하고 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전에 출발 좋았다가 쫙 지금 밀렸다가 보합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아졌습니다. 500개 정도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로 0.5% 약간 낙폭은 축소하고 있지만 현재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나 H뱅 관련주나 뭐 AI 관련주가 오늘 낙폭이 생각보다 좀 큰 편이고 그래도 코스피가 좀 견조한 건 요즘에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급등은 아닌데 되게 단단해요. 밀리지도 않아요. 네. 지수 빠지면 빠져도 버티고 오르면 어쨌든 오르는 만큼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래서 시총 1, 2등 기업들이 저렇게 코스피는 단단하다 보니까 증시가 좀 이렇게 코스피 지수 자체는 견조한데 코스닥은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의 이렇게 변동성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좀 아래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문제는 해결은 됐지만 그래도 50억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당을 또 안 받고자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배당은 우리나라는 저도 좀 이게 어쨌든 이제 분리과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만약에 내가 내 이자 소득이나 배당, 금융소득 다 합쳐가지고 2천이 넘어가면 분리과세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냥 종합과세로 들어가 버리니까 세율이 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면 저는 뭐 그게 일부 상품에서는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퇴직금이라도 이런 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배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렇지만 분리과세를 해줌으로써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종합과세로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주식 팔았다가 샀다는 그런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장기 투자 뭐 유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기 투자나 단기 변동성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KLX 100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합쳐서 나름대로 덩치도 있고 거래대금도 있는 종목군들의 지도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이에요. 물론 레고캠바이오 상승하고 있지만 한미약품도 5%, 오늘 알테오전이 한 3%, 유한양행이 지금 한 3%, 동아ST도 지금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조금 독특한데 오늘 뭐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단기 평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정도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미결자 악정은 지금 만기 이후에 꾸준하게 증가해서 원래 그 12월물이 갖고 있는 정도의 미결자 악정까지 증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간의 특징은 뭐냐면 미결자 악정이 증가하는 것만큼 순 포지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 포지션은 한 1000계약, 뭐 2000계약 정도인데 미결자 악정은 뭐 한 4000계약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2000계약의 갭은 뭘 의미하느냐? 그들 내에서도 뭔가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 포지션 뭐 소화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신규 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상승하면서 다시 미결자 악정이 예전에 임계치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다음 주나 1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급등하거나 어느 정도 탄력을 줄일 수 있는 변곡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손매매 보시면 선물 쪽에서는 거의 계약수가 제로입니다. 근데 오늘 미결제는 3,700계약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내에서도 뭔가 포지션 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를 최근에 이제 급등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다 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이 방송 이제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히 5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헷갈리지 마실 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수 있죠. 네. 여기다가 28일 종가를 곱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평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50억 이하라고 해서 나는 이제 대주주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28일 날 그 만약에 주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걸 곱했을 때 50억이 넘어가면 대주주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꼭 꼼꼼히 또 체크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2024년 이제 이틀밖에 좀 남진 않았는데 김정희 의원님도 올해 좀 굉장히 뭐 쉽진 않았잖아요. 네. 증시 자체가 변동성도 크고 어쨌든 올해 좀 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좀 그 올해 어쨌든 내일 안 나오시죠? 네. 예, 그러니까 좀 투자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는 좀 뭔가 쏠림의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강했던 한 해였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약해지면서 로봇, AI, 반도체 또 이런 쪽으로 너무 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포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모에 휩싸여서 뒤늦게 쫓아가면 그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뭐 단기적으로는 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조정받거나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보시면서 그 포모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리 투자하지 않았으면 내가 놓친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남이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을 내가 똑같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남들이 안 보는 것 중에서 뭔가 대안은 없나를 찾아보시는 게 내년에는 투자해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한번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밀고 올라가니까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뭐 매년 포모는 있는데 네. 올해처럼 포모가 심했던 적도 참 유독 심했죠. 유독 네. 되게 좀 심했는데, 근데 주식시장에 그게 또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투자자분들은 포모에 빠지지 마셨으면 그걸 자기가 잘 컨트롤해야 결국엔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26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김종현 의원님도 오늘 고생하셨고, 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23년 12월 26일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